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초튼튼반 21강. 이제 오늘 지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시간하고 이 다음 시간하고 2시간 동안 지지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의 그 재료는요, 크게 뭐 알파벳은 대문자, 소문자가 있듯이 명리학에서는 천간과 지지라는 윗줄에 있는 글자를 천간, 아랫줄에 있는 글자를 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 10강 정도에 걸쳐서 천간론에 대해서 배우를 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개의 글자가 천간이고요. 다음에 지지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2개의 글자가 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타로 카드에도 보면은 메이저 카드가 있고 마이너 카드가 있고, 알파벳에서는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고, 한글에서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명리학에서는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습니다. 자, 지지는 12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고요. 맡은 역할에 대해서 이 천간하고 지지의 관계가 좀 미묘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즉답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 좀 비유를 하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지에 대한 설명. 자, 지지는 뭘까? 천간은 뭐고 지지는 뭘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천간하고 지지는 투웨이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투웨이, 원웨이가 아니고 투웨이, 길이 두 개라는 뜻이죠. 두 개의 채널로, 두 개의 차원으로 또는 두 개의 방식으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영상 신호와 사운드, 음성 신호를 통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죠. 가끔 극장에서 뭐 3D 영화관, 4D 영화관 하는 게 영상하고 음성 외에 뭐 시각, 후각, 촉각, 뭐 의자가 흔들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의 전달. 우리는 오감이라고 하는 5가지의 오감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명리학에서는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2개의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맡은 역할이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 다른 차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는 어떤 차원이냐면요. 제가 지지론에 대해서 천간지지의 관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화장실에서 밥 먹었다. 제가 흔히 하는 좀 지저분한 표현인데, 화장실에서 밥 먹었다. 무슨 행동을 했는가? 밥 먹는 행동을 했다. 어디서 했는가? 화장실에서. 천간하고 지지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천간에는 목, 지지에는 금으로 되어 있는 간지가 있다. 천간하고 지지를 합쳐서 간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천간에는 목 기운이 있고, 뭐 간목이나 을목이 있고, 지지에는 금 기운이 있어. 뭐 신금이나 유금이나 술토가 있어. 자, 그럼 갑신 일주를 보게 되면 천간은 목이고, 지지는 금이야. 그게 무슨 그게 비유를 하자면 화장실에서 밥 먹었다 같은 거예요. 뭐냐? 금나라에서 목 썼다. 금의 환경에서 목을 활용하였다. 금의 환경에서 목을 활용하였다. 갑신의 의미 자체는 금이라고 하는 기반에서 목을 활용하는 일을 했다. 계절로 비유하자면 가을 나무. 지지를 계절로 보면 가을의 나무죠. 가령 개사라고 하는 간지가 있다고 치면 천간은 개수, 지지는 사화야. 그러면은 천간의 개수를 보통은 뭐 수증기, 가랑비, 소나기 뭐 이런 걸로 많이 비유를, 시냇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걸 비라고 표현하면은 4, 5, 2월의 개수는 여름 비. 그러면 사화면은 초여름의 비. 그러면 뜨거운 곳에서 수를 활용하는 것, 수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즉 천간하고 지지에서 이게 100% 표현이 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이게 비유라는 건 100%가 없어요. 개념을 이해하는 것 정도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는 뭔가 활용되어지고 있는, 쓰여지고 있는 글자인 거고, 지지는 어떠한 기반에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노래를 불렀어요 라고 가정을 해요. 어디서 불렀는데? 그러면
노래 부르는 곳에서 불렀어요. 그러면은 앞뒤가 맞는 그런 게 이제 간효지동이에요. 이제 그런 게 위아래가 같은 거. 노래 부르는 곳에서 노래 불렀어요. 같은 게 있고. 아니요. 저는 사람들 기도하는 곳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 잠자는 곳에서 노래 불렀어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노래 불렀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어디서, 어떤 곳에서 이게 지지가 되는 거고, 무엇을 했는데 이게 천간에 가깝습니다. 100%의 표현은 아니더라도 한 70%나 80% 정도의 비율로서 맞아요. 천간 지지는 동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갑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고 치면 천간의 갑, 지지의 인. 그러면 목나라에서 목을 활용하고 있어요 같은 거죠. 목나라에서 목 활용하고 있으면은 뭐 위아래가 같으니까 뭐 춤춰야 되는 곳에서 춤추고 있고 공부해야 되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고 나무가 자라는 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같은 거죠. 그러면 경인은 뭘까? 경인. 천간에는 금, 지지에는 목. 나무가 자라는 곳에서 돌멩이가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경금이라는 에너지가 목의 환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같은 거죠. 미군이 미국에 주둔하고 있어요. 미군이 미국에 주둔하고 있어요. 힘이 강하겠죠.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어요. 그러면 미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죠. 야, 미군이 지금 미군이 러시아에 가 있어요. 걔네 지금 위험한 데가 있는 거죠. 되게 불안한 데가 있는 거죠. 위험한 데가 있는 거죠. 화장실에서 밥 먹었어요. 좀 특이한 행동을 하네. 화장실에서는 그죠. 삼투압을 조절해야지 왜 밥을 먹어? 근데 밥 먹는 곳에서 밥 먹었어요.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지의 물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개로 구분을 하고요. 이게 이제 십성이 뭐냐, 어떤 계절이냐, 어떤 에너지 운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천간하고 지지의 관계는 어떠한 기반의 환경에서 어떤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느냐의 관계가 바로 천간과 지지의 관계예요. 위아래가 동일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러한 뭐 봄에서 봄에 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위아래가 서로 다른 메시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때 운, 뭐 새해 운, 뭐 내년의 운, 대운 이런 거 해석할 때 위아래가 똑같은 간지로 들어오면은 해석하기가 좀 편한데 위아래가 서로 다른 특히 가장 애매한 거 위아래가 완전히 다른 거 위에는 화, 아래는 수, 위에는 목, 아래는 금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 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사주 원국과 같이 보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지지론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땅에 내려와 물질을 이루다. 자, 물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물이라는 존재가 파생되는 게 있는데,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돼요. 그 다음에 물이 상온에서는 물이 돼요. 걔를 얼리면 얼음이 돼요. 그러면 수증기하고 물하고 얼음은 서로 다른 존재입니까? 라고 표현한다면 본질은 같은데 형태가 좀 달라진 존재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의 영혼이 육신에 깃들게 되면은 의식과 정신이 되는데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영혼 또는 뭐 귀신, 뭐 혼귀 뭐 이런 식의 명칭을 갖는데 그럼 결국 사람의 영혼은 이게 수증기 상태냐, 액체 상태냐, 고체 상태의 차이냐일 뿐이죠. 그러면 귀신이나 혼백은 육체를 갖지 않은 에너지 의식이고 지금 사람의 몸에 깃들어 있는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고 뭐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자, 똑같은 H2O인데 이게 기체화될 수 있고 고체화될 수 있고 액체화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천간 지지로 비유를 하자면은 천간은 기체화되어 있는 에너지에 가깝고 지지는 고체화나 액체화되어 있는 에너지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천간 지지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할 때 저기 비빔밥이나 덮밥에 많이 표현을 합니다. 비빔밥이나 덮밥. 그런 거 있죠. 차가운 음식에다가 뜨거운 소스를 얹은 덮밥도 있고요. 뜨거운 내용물에다가 차가운 어떤 껍데기를 얹은 것도 있고 또는 뜨거운 내용물에 뜨거운 소스를 얹은 것도 있고 차가운 내용물에 차가운 소스를 얹은 것도 있죠. 자, 소고기 덮밥에 토핑이 소고기가 올라갔어요. 소고기 볶음밥에 토핑이 소고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소고기를 섞은 밥인데
거기다가 소고기를 또 이렇게 뿌려놓은 거죠. 그러면은 아, 나는 확실하게 소고기를 강조한 덮밥이다. 소고기를 강조한 비빔밥이다. 이런 건데 가끔 내용물과 덮밥 위에 토핑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죠. 그래요. 해물, 이렇게 보죠. 우리 중국집에서 먹는 그 볶음밥 있죠. 중국집에서 먹는 볶음밥은 토핑을 뭘로 얹냐면 짜장을 얹죠. 그러니까 야채 볶음밥 위에다가 야채를 올린 게 아니라 야채 볶음밥 위에다가 짜장을 올려서 먹죠. 토핑이 짜장이죠. 그럼 이건 위아래가 완전 다른 거죠. 그런 거죠. 만약 소고기 비빔밥에다가 소고기를 장식을 한다든가 그리고 야채 비빔밥에다가 야채를 위에다가 장식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내용물을 끄집어서 나 야채 들어있어요 같은 느낌이겠지만 자, 그래서 이 천간의 지지, 천간이 기체화된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지지는 고체화된 에너지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비유를 하자면 결국 본질은 같지만 상태가 좀 달라진 존재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기체가 더 진할까? 고체가 더 진할까? 당연히 고체가 더 진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주에서 천간의 에너지 영향력은 보통 드러난 현상,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보여지는 느낌, 감정,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통은 천간에서 보여주고요. 지지는 실체를 보여줍니다. 실체적인 관점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천간은 관념, 지지는 실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천간은 관념, 지지는 실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관념이라는 것은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느껴진다, 걔를 뭐뭐로 인식한다 이런 게 관념이죠. 근데 실체는 근데 그게 정말 실체는 뭐더라 같은 거죠. 이런 거 뭐 좋은 놈인 줄 알았더니 나쁜 놈이었네 이런 표현을 쓸 때 좋은 놈인 줄 알았더니 이게 관념인 거야. 난 그 사람을 좋게 느낀 거야. 근데 실체는 나쁜 놈인 거야. 뭐 반대로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좋은 놈이었네. 경찰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이었네. 이런 거. 내가 뭘로 느낀 거야? 경찰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실체는 뭐야? 사기꾼인 거야. 나쁜 남자인 줄 알았더니 키다리 아저씨였네. 뭐 이런 거 같은 게 뭐뭐인 줄 알았더니 뭐뭐처럼 보이는데 뭐뭐처럼 느껴지는데 뭐뭐처럼 드러나는데 근데 지지는 이거네 같은 게 관념과 실체. 천간은 관념, 지지는 실체. 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되실까요? 전 옛날에 명리를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엄청 많이 고민했어.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동격으로 막 해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에러가 발생을 해.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직역으로 해석을 할 때 저는 사주를 직역으로 해석을 할 때 천간에 어떤 글자가 들어오는데 지지에 어떤 글자가 들어오면 뭐뭐처럼 보이는 무엇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요. 그러면 천간의 재성이고 지지가 비경겁재면은 그게 뭐죠? 돈인 줄 알았더니 도둑놈이었네. 뭐 이런 것도 되고 재물을 활용하는 사람들이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주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다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내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죄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이거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결국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주인데 돈 되는 놈인 줄 알았더니 도둑놈이었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고 재물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자, 지지론, 에너지가 땅에 내려와 물질을 이루다. 그래서 천간의 에너지가 지지로 내려와 뭔가 어떤 형태와 구성과 환경을 갖추게 되다 같은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자, 천간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로 변화된 시공간이 지지다. 그러면 지지는 시공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관성의 시공간, 또 관성의 시공간. 근데 그 관성의 시공간에서 재성을 쓰고 있으면은 권위적인 것, 어떤 조직적인 것, 공동체적인 환경에서 재성, 어떤 재물을 다루고 내가 소유하고 다루고 있다. 또는 내가 다룰 수 있는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뭐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같이 공부하면서 차차 알아가도록 하죠. 자, 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죠. 자, 지지라는 지지라는 어떤 에너지의 특징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핵심. 지지는 오행의 생극이 사계절의 운동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편하게 해석을 해볼까? 지지는 오행의 생극이 사계절의 운동성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생극이 나타나는데 사계절의 운동성이라는 말은 그냥 사계절로 구분은 사계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명리학을 배울 때 오행론을 배우죠. 우리 특히 천간에서 오행론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근데 지지에서는 조금 특이하게도 오행론보다 사행론이 좀 더 우선을 해요. 우리가 계절을 말할 때 사계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지를 계절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는 오행적 성향보다 사행적, 목화금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토 어디 갔는데요? 토 어디 갔습니까? 토는 독립적인 계절이 아니렵니까? 네, 토는 독립적인 계절이 없고요. 계절과 계절의 변곡점 사이에 꼽살이 껴 있어요. 그래서 봄의 토, 여름의 토, 가을의 토, 겨울의 토 이런 식으로 꼽살이 끼면서 큰 덩어리로 나누자면 지지는 사계절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서는 충의 개념이 아닌 극의 개념으로 움직이는데 지지에서는 극의 개념보다는 충의 개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봄하고 여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싸움은 누가 이긴다라는 개념이 극의 개념이고요. 누가 이기는지 알 수 없다가 충의 개념이에요. 봄하고 여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봄의 힘이 세면 봄이 이기고요. 자, 여름하고 겨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여름의 기운이 세면 여름이 이기고요. 겨울의 기운이 세면 겨울이 이겨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러면 예끼!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워?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을 다스려야지. 이게 극의 개념이에요. 야, 1팀 팀장하고 우리 3팀 팀장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건 충의 개념이에요. 우리 팀이 파워가 세면 우리가 이기고요. 쟤네 팀이 파워가 세면 쟤네가 이겨요. 자, 독수리와 토끼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건 극의 개념이에요. 당연히 독수리가 이기지. 하지만 가끔 독수리 한 마리에 토끼가 1000마리 정도 되면은 독수리가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해서 독수리가 이기겠죠. 근데 독수리와 솔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거는 극의 개념이 아니라 충의 개념이에요. 솔개의 힘이 세면 솔개가 이기고 독수리의 힘이 세면 독수리가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비유를 하자면 북극 곰과 아프리카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북극 곰과 아프리카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게 충의 개념이에요. 왜? 누가 누구의 포식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이기냐면요. 북극에서 싸우면 곰이 이기고요. 아프리카에서 싸우면 사자가 이겨요. 자기가 유리한 환경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주 원국의 목 기운과 금 기운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지지에서 이건 충의 개념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이게 오행적인 개념으로는 금이 목을 다스리는 게 맞지만 지지에서는 조금 달라요. 목의 기운이 세지면 목이 금을 약화시켜요. 그 변수는 어디서 오냐면요. 원국 전체의 기운의 성향도 되지만 대운이 지금 목을 밀어주고 있느냐, 대운과 세운에서 목 기운에 힘을 주고 있느냐, 금 기운을 밀어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지에서는 충의 개념이 존재를 해요. 충의 개념이라는 것은 A가 B를 다스려야 됨이 마땅하다가 아니라 A와 B 중에 힘센 놈이 이긴다. A가 오면 B는 물러나야 하고 B가 오면 A는 물러나야 한다. 이게 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충과 극은 한 70%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지만 30%는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다스린다 하고 우리 아빠와 옆집 아저씨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같은 개념이에요.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지지는 사계절의 운동성으로 목화, 금수, 토는 그 사계절에 배속돼서 목의 토, 화의 토 이런 식으로 배속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지지는 지지의 특징입니다. 생극의 운동성, 생하거나 극하는 운동성 외에 형충회합이라고 하는 에너지 연결 단계의 변수가 추가됩니다. 이 형충회합이 되게 오묘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형충회합 코너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요. 기초튼튼반에서는 좀 가볍게 훑고 지나가는데 이게 워낙에 좀 방대한 분야라서 제 명리기초 시즌 5에서는 아예 형충회합만 40강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지지가 천간보다 에너지 관계성이 좀 더 복잡해요. 형충회합이라고 하는 복잡한 과정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명리 공부할 때 핵심 하면 천간 생극제와 지지 형충회합, 천간과 지지의 관계는 실비운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지에는 생극 관계가 없고 형충회합만 있습니까? 아니야.
생극도 있고 형충해압도 있는데 형충해압이 좀 더 복잡하다 보니까 생극이 거기에 약간 묻혀있는 개념들이 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지진은 천간에 비해 작용 속도가 다소 느리나 현실적이다. 그래서 원래 천간은 작용 속도가 좀 빨리 나타나고 이 지진은 작용 속도가 좀 더 천천히 나타난다. 기체와 기체끼리 혼합은 금방 되지만 고체와 고체끼리의 혼합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와 같다.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천간을 기, 에너지적 상태인 기. 근데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같은 기로 보통 비유를 하고 지지의 에너지를 만져지는 질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기질이라 그래요. 기질. 천간은 기, 지지는 질. 지지는 뭔가 실체적 시공간. 천간은 거기서 운영되는 관념적인 모습들 같은 거죠. 그래서 위아래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밝고 화려한 곳에서 어두운 관념을 가질 수도 있고, 뭐 반대일 수도 있고, 천간과 지지의 메시지가 반대로 돌아갈 때 해석이 되게 오묘해집니다. 자, 지진은 천간에 비해 작용 속도가 다소 느리나 현실적이다. 다음 4번. 지진은 지장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장간이라고 하는 숨은 기운을 품고 있으며 이를 천간으로 투출, 뭐 비슷한 말인데 천간으로 투간이나 투출시키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지에는 지장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무슨 느낌이냐면 천간의 기운은 각각의 기운이 순이란 기운이라고 한다면 지지는 복합 패키지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에 인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인목이라고 하는 애는 단일 인목 성분이 아니라 지지의 지장간이라고 하는 세 개의 에너지가 합쳐져서 패키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지의 글자들은 각각의 글자가 패키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순일성으로 보자면은 왕지가 가장 순일성이 높고요. 비슷한 것끼리 모아놨고 생지는 좀 복합 패키지가 좀 있고 화계지가 가장 복합 다양한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건 생지왕지 할 때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지지에는 지장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할 때 이 지장간이라는 분야가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각각의 지지의 글자에는 숨겨진 세 개의 기운들이 있다. 이게 지장간이라고 한다. 이 지장간이 천간으로 올라갔으면은 숨겨진 기운이 드러난 거다. 즉 잠재된 기운을 표출하는 것이고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잠재된 기운을 표출하지 않은 거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지금 속마음에 저 여자를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데리고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숨기고 있어. 표출할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까요? 이럴 수도 있고 1박 2일로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숙소는 하나만 잡아야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 숨길 수도 있죠. 어떻게 이 여자랑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지에는 숨겨진 기운들이 3개나 2개 정도씩 들어있어서 이게 지장간이다. 그래서 그 사주의 천간, 표면적 에너지, 지지, 실체적 에너지, 지장간, 지지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에너지, 숨겨진 속마음, 속심 이런 것들을 3단계로 구분을 하고요. 이거를 천지인으로 비유를 할 때 천간을 지지는 천지인이라는 걸 지장간 속에 숨겨진 인간 해가지고 지장간, 천지인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뭐 표현이에요. 자, 어쨌든 지장간이라는 게 있다. 이건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서 지장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지장간은 외워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5번째, 지지는 천간의 기운에 영향을 주며 이를 다루는 것이 12운성법입니다. 이건 이제 별도의 12운성 강의에서 12운성 공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12운성이라고 해요. 천간과 지지는 생극작용으로 잘 안 봐요. 천간이 지지를 생하고 지지가 천간을 생하고적인 요소를 비중을 되게 낮게 봅니다. 천간은 천간끼리 생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생하거나 극하거나 이런 관계로 보는데 천간이 지지를 생하거나 지지가 천간을 생하는 요소는 그닥 비중 있게 안 봐요. 대신에 천간이 지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지가 천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는 12운성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개념 체계를 통해서 보통은 봅니다. 자, 다음 6번째. 요게 이제 아마 여러분에게 나눠준 프린터에는 요 6번째가 지금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요 6번째는 따로 적으십시오. 지지는
생지, 왕지, 화계지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생지, 왕지, 화계